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스마트 강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심화 과정 중 계약상 기업의 수행 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고객과의 계약이 식별되면 계약 개시 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수행 의무를 식별합니다.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 등을 참고하여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이 거래 가격을 각 수행 의무에 배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는데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각 수행 의무에 배분된 거래 가격을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지 아니면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지를 판단하는 수익 인식 단계입니다.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이 통제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때 기업이 식별한 각 수행 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 또는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를 계약 개시 시점에 판단해야 하는데 수행 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 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므로 각 수행 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지, 즉 고객에게 각 수행 의무에 대한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수행 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기준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문단 35에서는 세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첫 번째,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동시에 소비하는 경우. 두 번째,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 세 번째,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입니다. 각 기준에 대해 지금부터 기준서 사례와 IFRS 해석위원회에서 논의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그 수행의 효익을 고객이 동시에 얻고 소비하는지 쉽게 식별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기업이 고객에게 나머지 수행 의무를 이행한다고 가정할 때 기업이 지금까지 완료한 업무를 다른 기업이 실질적으로 재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 사례에서 1월부터 5월까지 A사가 급여 처리 용역을 수행하다가 B사가 나머지 급여 처리 용역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B사는 지금까지 A사가 수행한 1월에서 5월까지의 급여 처리 용역을 재수행할 필요가 없는 성격의 용역이기 때문에 고객은 각 급여 처리 용역이 수행될 때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 처리 용역은 문단 35의 1을 충족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다음 사례는 A사가 고객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수행 의무이고 만약 A사가 컨설팅 용역 제공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A사가 계약 해지 전까지 수행한 부분을 B사가 이용할 수 없을 것이므로 B사가 A사가 완료한 작업을 재수행해야 하는 성격의 수행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 컨설팅 용역의 성격은 고객이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받을 때에만 효익을 얻을 수 있게 되므로 문단 35의 1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인다면 문단 35의 2를 충족합니다. 다음 사례에서는 2018년 3월에 IFRS 해석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제시된 사실관계는 기업은 고객에게 토지를 판매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개시 시점에 고객은 토지에 대한 대가를 기업에 지급하고 토지의 법적 소유권은 고객에게 이전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의 이전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기업과 고객은 건물의 구조 설계와 규격에 합의하였고, 건물이 건설되는 동안 합의된 구조 설계나 규격의 변경은 가능한데, 고객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고객이 요청한 대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 허가를 위반하는 경우와 같은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기업은 고객의 변경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조 설계나 규격을 변경하지 않으면 원가가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건설이 지연될 수 있는 경우에만 고객에게 변경 요청이 가능한데, 고객이 이러한 변경을 승인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과 건물을 건설하기로 한 약속은 구별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때 건물을 건설하기로 한 약속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인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이 건설 용역을 수행하는 대로 건물은 만들어지지만 그 건물이 만들어지는 대로 동시에 소비되지는 않기 때문에 문단 35의 1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문단 35의 2의 기준을 판단을 할 때 건물의 건설 중에 고객이 건설 중인 건물의 사용을 지시하고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을 가지는지를 판단합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고객이 건물이 지어지는 토지의 통제를 통해 그리고 건설 중인 건물의 구조 설계와 규격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고객에게 있고, 기업을 포함한 제3자의 건물 사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은 건설 중인 건물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또한 기업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다른 기업에 이전할 수도 없고, 고객은 기업을 포함한 제3자가 건물로부터 효익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은 건물의 나머지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집니다. 따라서 건물을 건설하기로 한 약속은 문단 35의 2를 충족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기업이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면 기업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에 대체 용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례로, 제시된 사실관계는 기업이 정부의 특수위성을 건설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업은 다양한 고객을 위해 위성을 건설하는데 각 고객에게 건설해 주기로 하는 위성은 각 고객의 필요와 어떤 기술을 위성에 통합할지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계약 개시 시점에 기업은 완성된 상태의 위성이 기업의 대체 용도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기업이 대체 용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 개시 시점에 판단을 하고 재판단하지 않으며, 중간 산출물이 아니라 완성된 상태의 자산이 다른 용도로 쉽게 전환하는데 계약상 또는 실무상 제약이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기업이 정부를 위한 완성된 상태의 특수위성을 다른 고객에게 넘기려면 다른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위성의 디자인과 기능을 다시 작업해야 하고, 이때 투입되는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고객을 위한 위성으로 대체하는 데 실무적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수위성은 기업의 대체 용도가 없으므로 다음 조건인 지급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기업에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 5는 앞서 설명드린 문단 35의 3에 기업이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기업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례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고객에게 장비를 건설해 주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가는 계약 개시 시점의 100의 계약금, 건설 기간 동안 50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중도금, 그리고 건설이 완료되어 성능 시험을 통과할 때 400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이 약속한 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업이 수취한 대가는 환불되지 않고, 고객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이후 받기로 한 대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개시 시점에 기업은 장비를 건설하기로 한 수행 의무가 문단 35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때 기업은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이때 지급 청구권이 계약 기간 내내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고객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이미 받은 대가 400이 계약 종료 시점에 미완성된 장비의 판매 가격 450보다 적을 거기 때문에 기업은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지급 청구권이 없으므로 문단 35의 3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앞선 사례 5에 이어 문단 35의 3에 대한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공동주택 단지를 개발하면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 단지 중 특정 동호수의 주택에 대해 고객과 구속력이 있는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상 기업은 다른 고객에게 그 특정 동호수의 주택을 이전하지 못합니다. 고객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불되지 않은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건설 기간 동안 중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객은 기업이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을 종료할 권한이 없습니다. 고객이 중도금 지급 기한에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면 기업이 그 단위의 건설을 완료하는 경우에 계약에 따라 약속한 대가 1000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기준서 사례에서는 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고객에게 의무 수행을 요구할 권리가 개발업자에게 있다고 비슷한 권리에 대한 과거 법원 판례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단 35의 3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에서 그 특정 동호수의 주택을 다른 고객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특정 동호수의 주택은 기업의 대체 용도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 계약에서는 고객이 중도금 납부 의무와 같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업이 약속한 대로 계속 수행하면 계약에 따라 약속한 대가 전부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 청구권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단 35의 3을 충족함으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계약 취소 조항만 바뀐 사례입니다.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대로 고객이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과 계약을 취소하고 건설 중인 자사가 위약금을 받는 방법 중에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문단 35의 3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사례와 동일하게 특정 단위는 기업의 대체 용도가 없습니다. 또한 기업은 계약대로 고객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 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단 35의 3을 충족함으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지금까지 5단계의 수행 의무의 이행에서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단계는 사실관계에 따른 기업의 판단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특히 기업의 대체 용도나 지급 청구권과 같은 판단에 있어서 기준서상 유의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 이 부분들을 포함하여 사례를 통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기업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 의무로 판단한 경우 수익인식 금액을 결정할 때 진행률의 측정 또한 중요한데 진행률의 측정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심화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